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매년 10월 26일 국립현충원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성공시켜 수많은 한국인을 천연같은 지긋지긋한 가난의 수렁에서 구해낸 국가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립니다. 올해 10월 26일에는 45주기 추도식이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나온 각계 인사의 추도사 중에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명추도사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고 있는 박 대통령 영전에 바친 추도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돋보이는 추도사로 꼽힙니다. 김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 한 달 전인 그해 9월 17일 문재인 퇴진과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 철회 및 구속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투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도사 낭독 때도 아직 삭발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고로 김문수 장관이 추도사를 했던 2019년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는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김문수 장관보다 하루 전인 그해 9월 16일 문정권에 저항하는 삭발투쟁을 벌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낸 빛나는 업적들과 과거 자신이 젊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점을 회상하면서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라면서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염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음혹한 문재인 정권 치하 우리 대한민국이 처했던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면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2019년 10월 26일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서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낭독한 감동적인 추도사 내용 전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추도사 내용을 알고 계신 시청자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들어도 마음에 전해오는 감동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2번 재적된 후 공장의 위장 취업에 있었습니다. 한일공업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문수 장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무기정학이 된 적이 있었고 대학은 2번이나 재적됐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돼서 몇 년간 직접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 전방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견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나치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반대했지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고 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방위산업 모든 부문에서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되돌아보면 그 당시 한국의 정치인들, 그 당시 한국의 소위 지식인들, 그 당시 한국의 언론들 얼마나 헛개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자동차 산업 혹은 철강 산업,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 경부고속도로 사업 이런 거 할 때마다 한국의 당시 야당,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당시 야당 세력, 그리고 한국의 소위 네로라는 신문들,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 그리고 한국의 네로라는 지식인들, 서울대 상대의 변영윤, 조순 이런 교수들을 포함해서 거의 다 반대했죠. 그런데 만약 그런 반대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행동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한국의 정치인들, 한국의 언론들, 한국의 대학 교수들, 대학생 정도 수준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기적같은 산업혁명을 이루어냈고 그 산업혁명의 성과를 지금 우리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업적을 지금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인간들이 적지 않죠. 더 가관인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 말대로 했다면 한국이 지금도 거지 나라를 벗어나지 못했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정신적 후손들이 지금은 오히려 누릴 것 다 누리고 지나치게 나라 돈을 빼먹고 이런저런 뇌물을 빼먹고 해서 지하고 지들 가족들은 호요식하면서 국가를 다시 나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작태를 보면서 우리가 의연하게 절대로 저런 인간들에게 나라가 휘둘리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지금 문재인 일가 같은 자들, 이재명 일가 같은 자들, 조국 일가 같은 자들, 임종석 일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다시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얼마나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인들에게 불행한 세상이 될지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추도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신은 최고의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단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네 가지를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통일벼 생산, 비료공장 건설, 댐 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혁명으로 5천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은 꿈만 같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 받으러 양동이를 쥐고 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댐을 건설하고 산림녹화를 하고 수도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가물 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한 뒤 2019년 그 당시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9월에 마녀 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첫 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주사파가 집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 무기수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 죽창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룩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친일, 반공, 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파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 프랑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당신의 구호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당신의 구호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종북주사파 문재인의 평화경제 구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 마주 잡고 판대소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싸움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퍼주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와 일제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금이랍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9.19 평양 군사합의서로 NLL, DMZ, 정찰 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 내주어 버렸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 만성 파업 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면 시대착오 수구 꼴통 취급당하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면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2019년 10월 26일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 김문수 재배. 여러분, 참 다시 들어봐도 진한 감동이 느껴지는 추도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김문수 장관 같은 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